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뭐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약 드시면 되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방역 패스 예외 범위 확대, 임산부 제외 논란입니다. 예. 자,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거 포함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중대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 심낭염, 모세혈관 누출증,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접종 금기 내지 연기를 받은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이제 접종 금지자로 진단서가 있는 경우, 또 면역 결핍, 면역 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이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피해 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이런 판정을 받은 자와, 그리고 또 백신 접종 6주 이내에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도 이번에 예외의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방역 패스 예외에 포함되는 분들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예, 먼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반차는요, 별도 절차나 진단서가 필요하진 않고요. 예방접종 전자증명 어플이나 카카오 등이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접종 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면은 신분증을 들고 이제 보건소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방역 패스 예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등록 이후에는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 예외 적용 대상에 또다시 임산부가 빠지면서 반발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임산부를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까지와 같은 이유인데요. 임신부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감염 위중증률이 높다라는 점을 들면서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는 이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예. 또 가장 우려하는 우리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태아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조산이나 유산, 그리고 기형아 발생률에서도 백신 접종 임신부와 미접종 임신부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 백신 접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임신부는 필수적인 예방 접종 권고 대상이고요. 임신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또 없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또 근거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임산부, 즉 이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백신 접종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없거나 매우 또 낮다는 건데요. 그런데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만도 한 게, 아이를 가지면은 커피라든지 또 콜라 같은 그런 것들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몸 관리를 하는데, 백신을 맞으려면 이게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예, 그렇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손가락을 베어도 약도 안 바르고 감기
감기나 장염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이제 버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몸에 무리가 안 되게 운동도 조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반드시 맞도록 강제하는 거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실제 접종률도 상당히 낮은데요. 먼저 지난해 12월 9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 그리고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접종률은 약 1.5%, 그리고 2차 접종률은 0.84%에 그칠 정도로 정말 이제 저조합니다. 그 태아에 이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에 이제 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렇죠. 이번 그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도 상당한 그런 상황이죠. 예, 특히 그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임신부들 및 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 임신부 및 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의 백신 패스를 완화해 주세요. 그리고 뭐 임신부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청원 내용의 핵심은 그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또 아이에게 10년, 20년 뒤에라도 이상이 있지 않을지 걱정되는 이런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니 억지로 백신을 강제해선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어떻게 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선 국면이라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또 반응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별다른 반응 없이 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이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철회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고요.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아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석수를 보면은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청소년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신부 방역 패스 역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그 임신부들의 이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높고요. 네. 또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향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국민적 반발이 점점 커지면 또 대선을 앞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커지니까 또 당정 협의를 통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예외를 일부라도 좀 인정할 소지도 있고요. 요건 좀 지켜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뭐 방역 당국의 입장도 또 임신부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임산부 분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없애도록 보다 확실한 연구 결과 또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